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가 반북한 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으로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긴급 탈출했는데 그때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해온 단체입니다. 자유조선은 김한솔 탈출에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왔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네, 자유조선은 김한솔이 탈출한 직후 공개한 영상의 원본도 저희 채널A 취재팀에 제공했습니다. 김한솔이 최초 공개한 영상에서 조력자의 이름이 묵음 처리되는 바람에 들리지 않았죠. 이 원본에서는 그 조력자가 반북운동가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조선 최초 인터뷰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40초 분량의 김한솔 동영상 원본입니다. 마카오에서 대만으로 도피한 직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버지 김정남 피살 직후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 직접 밝힙니다.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And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을 진두지휘한 에이드리언 홍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자유조선 멤버들이 구출 작전을 벌였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유조선 측은 구출 작전과 관련해 주변국에 머물던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이 긴급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공개된 영상에서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묵음 처리됐고 입모양도 가려진 상태였지만 My name's Kim Han-sol, and we're very grateful to. 이번에는 김한솔의 여권 정보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Here's my passport. 여권 발행자로 서명한 최명남은 현재 북한 외무성 부국장으로 김정남 피살 당시엔 스위스 제네바 차석대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김한솔과 그의 가족에 대한 구출 작전은 마카오에 머물던 김한솔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2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천리마 민방위였던 이 단체는 지금은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유조선은 저희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첫째, 10년 가까이 활동해왔다. 둘째, 평양에도 우리의 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허욱 기자입니다. 자유조선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1140자 분량의 이메일에는 스스로 밝힌 자유조선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을 포함하여 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근 10년 동안 세계 도처의 거점을 만든 국제적인 범위의 조직이다. 평양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대담하게 공개한 겁니다. 김정남 암살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기 10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실력을 갖춘 조직인 덕분에 김한솔의 요청이 가장 먼저 전달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김한솔의 지도자설에는 치욕적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치욕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김정남, 심지어 김한솔 지도자설이다. 김씨 일가의 혈통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김정은에게 심적으로 또는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어떤 압박용으로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거지. 김한솔이가 무슨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유조선 측은 내부 관계자가 김정남을 만났다는 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자유조선 소속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스페인 소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범죄인이라면서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어서 김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미국 FBI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 미국 해병대 출신인 그는 2017년 김한솔 가족 구출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We will not yield to threats. We will not stand down to fear.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행동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사였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조선 관계자들은 독재 정권의 위협에 직면했던 김정남 가족을 포함하여 수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데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인도적 실천주의자들, 행동주의자들이다. 임시정부의 성격을 강조했던 기존 태도와 달리
인도주의 단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 LA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범죄인 송환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섣불리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미국 내 대북 소식통은 스페인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에이드리언 홍은 현재 미국 내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자유조선을 취재해온 전혜정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자유조선이 비밀단체인데 이걸 어떻게 접촉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취재 기간이 길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김정남 암살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취재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접촉한 끝에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석 달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메일 아이디가 CCD 프로텍션인데 자유조선이 천리마 민방위 시절부터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여서 저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방송했던 김한솔 망명정부 실체 추적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뉴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메일 주소가 천리마, 이제 이름이 바뀐 자유조선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김한솔 씨가 아버지 암살 후 공개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원본을 우리가 입수했단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실제로 누가 김한솔을 도피시켰느냐 이거였죠. 네. 이제 이 영상으로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 같습니다. 자유조선 측은 이미 에이드리언 홍의 신원이 공개된 만큼 적극적으로 그의 헌신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스페인의 송환 요구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된 에이드리언 홍이 구속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런 절박감이 이메일 인터뷰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망명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한솔이 그 수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랬거든요. 이런 추측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했네요. 맞습니다. 정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조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3대 세습 반대입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한솔을 새로운 지도자로는 삼을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메일 답변 첫 번째에도 김 씨 일가와 그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요. 네. 김정남, 김한솔, 지도자설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치욕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한솔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다, 연막작전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에 리포트에 나옵니다만 자유조선은 우리는 평양 안에도 거점이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자유조선 활동 중에서 이 대중들에게 가장 각인된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깨뜨리는 장면일 겁니다. 말레이시아 공관 담벼락에는 김정은 타도라는 스프레이 낙서까지 했죠. 네. 김정은 정권의 심장부에도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 이런 공개 경고를 날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이메일 답변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김정은 정권을 평양 정권이라고 2번 말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일개의 지역 정부다 이런 느낌을 주려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특권 측만을 대변하는 반인륜적인 정권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자유조선은 이래저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 제작팀의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 유출 사건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비밀을 누설한 K 참사관은 물론 2명을 더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포괄적 관리 책임이 있는 조윤재 주미대사는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K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K 참사관 측은 조사가 부실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유승진 기자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통화 내용 유출 건을 조사한 외교부가 K 참사관에 대한 중징계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은 K 참사관이 의도를 갖고 기밀을 반복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외에 3월 볼턴 보좌관 면담 불발과 4월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 내용 유출 가능성까지 조사 중입니다.
외교부는 K 참사관 외 2명의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도 비밀관리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 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윤재 주미대사는 이번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이 기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외교기밀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무능을 덮기 위해 야당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K 참사관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통화 내용도 요약본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길래 그냥 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의 발표와 다른 K 참사관의 반박을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K 참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3쪽짜리 입장문을 내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외교부가 주장하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선 통화 내용 무단 열람을 부인했습니다. 이걸 업무하는데 참고해라고 하니까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게 된 거지. 프린트돼서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요약본이 책상에 놓여 있어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반복적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볼튼 얘기는 한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진술을 한 건데 일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사를 받아가신 거 자체가 너무 쉽게 단정하신 게 아닌가.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볼턴 보좌관 면담 불발 공개는 K 참사관과 무관한데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첫 현장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조사 내용도 쭉 한 11개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 중에서 네가 한 거 골라라 이런 식이었다고 하니까. K 참사관은 비밀 누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닌 단순 실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K 참사관은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죠. 그 근거 중 하나로 강효상 의원과 친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 쪽에서는 친한 후배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장 발표에서 K 참사관을 친한 후배라고 칭했습니다.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심경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 탄압을 위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고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 참사관은 강 의원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 참사관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고교 동문회를 포함해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대표단으로 강 의원이 워싱턴으로 온 것을 계기로 한 차례 식사하고 몇 번 통화한 것이 전부란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의정활동에 참고하라고 설명한 내용을 정쟁 도구로 쓸지 몰랐다며 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참고만 하겠다고. 그걸 갖다 굴욕 외교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 취지를 갖다가 뒤엎은 거니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보고 난 뒤 항의차 강 의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청와대가 외교부에 이어 고위공직자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당국자는 최근에 공직사회는 벌써 집권 4년 차 같다고 말했었죠. 우연히 녹음됐던 이런 푸념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은 18개 부처 장처관과 17개 외청장 등 고위공직자 50여 명에 대한 복무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근태와 업무 실적은 물론 금품 향응 수수 이권 개입 등 각종 비위 행위 확인도 주요 점검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계획된 일정에 따른 정기 감찰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외교기밀 유출 등 공직사회의 기강회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청와대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당도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관료사회의 관성과 안일함,
그리고 폐쇄적 은밀성은 좀 곤란한 모습으로 종종 비춰집니다. 복무점검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점검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청와대의 거듭된 인사 실패 논란은 인물을 발탁하는 인사수석과 검증하는 민정수석 둘을 모두 궁지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인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총괄해온 조현옥 대통령 인사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고별 브리핑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칠 때까지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조현옥 수석 교체로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수석이 됐습니다. 신임 인사수석이 된 김회숙 전 법제처장은 과거 문 대통령이 운영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더 막강한 인사수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임 법제처장에는 김형현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해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4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드러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채널A가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 대화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찬에 동석했던 제3의 인물이 있었는데 MBC의 북한 전문 기자로 확인됐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평소처럼 당사로 출근해 업무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만난 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그런 얘기를 양쪽에서 계속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대화 이런 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정말 사적인 자리 같습니다. 다만 점심 식사를 마친 후 기자와 다시 만나 언론인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정치 얘기를 했겠느냐며 사적 만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찬에 동석한 김현경 MBC 북한 전문 기자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에서 귀국한 김 기자는 자신의 SNS와 인터뷰 등에서 3명만 합석을 했고 선거 얘기는 없었다면서 나를 두고 민감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 속담도 인용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야당은 4시간 비공개 만찬을 공작 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을 최순실에 빗댔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은 서훈 원장의 해명과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양정철 원장과 국정원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4시간 이상 만나서 회동을 했고 그 사실만으로도 국정법 위반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명세서 공개도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정작 서 원장은 외부에 나가 있어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구조를 위반했다며 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대의 관권,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최순실 씨에 빗댄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위공직자라서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쫓았나요? 양정철 원장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정권의 비선 실세입니다. 민주당은 말만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며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법을 처리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인데 그런 거 안 하시고 계속 의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이번 정부는 그렇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유명 과자업체 영업사원들이 회사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과자 판매량을 정해주고 목표를 못 채우면 판 것처럼 가짜 전산 처리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허위 슈퍼마켓 코드까지 만들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유명 제과업체 시사의 한 영업소 판매 현황표입니다. 고객인 슈퍼마켓 상호를 적어야 할 곳에 영업사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일했던 이모 씨는 본사가 과자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영업사원에게 허위 매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이 필요한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업 명의를 입력을 해서 거기다가 허수 매출을 집계를 해라. 시사가 정상 판매한 과자와 별도로 영업사원 이름으로 가짜 슈퍼마켓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허위 거래 코드명은 기타 판매 5였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족한 매출을 다 기타 판매 5로 맞춰놓고 본사는 영업소장에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대비라며 수시로 입단속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소마다 과자 빚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등산상으로 이미 팔렸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실제 제품은 다 영업소 창고에 남아있는 겁니다. 제과업체 시사는 영업소장이 허위 매출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 영업 방식을 한 달 만에 폐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영업소장 출신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렇게 가짜 전산 처리로 생긴 과자 빚은 영업사원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과자 노예라고 부른 영업사원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선영 기자입니다. 과자 상자가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제과업체 시사 영업사원들이 할당받은 과자 판매량을 채우지 못해 허위 매출로 처리된 과자입니다. 노예죠. 노예. 회사의 노예.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지점장에게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는 건 다반사였다고 말합니다. 실적 압박뿐 아니라 동종업계 직원들과 비교를 당하는 인격 모독으로 이어졌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난거 아니고요. 못하면은 야 이 X들. 이게 실적이야? 이게 무슨 같은 실적 가지고 나한테 지금 보고하는 거야.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잡힌 허위 매출은 고스란히 영업사원들에게 과자 빚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된 매출은 지점별로 적게는 4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부분들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예를 들어 가매출을 기표하고 정리하고 본사에서 모를 수가 없죠. 시사는 영업사원들에게 비정상적인 판매나 가상 판매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씨가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접대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양현석 씨가 관여했는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목격자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진술을 확보해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석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재력가 2명을 상대로 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성 25명이 동석했는데 정마담으로 불리는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가 동원한 여성이 10명이 넘는다는 게 목격자의 주장입니다. 식사 장소에선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황하나 씨도 참석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은 식사 후 2차 장소로 이동한 서울 강남의 클럽. 양현석 씨가 DJ로 활동한 곳입니다. 하지만 양현석 씨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식당과 클럽은 지인의 초대로 간 자리였고 정마담이라는 인물은 알지만 여성들이 참석한 이유는 모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 살싸움입니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리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추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사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사장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러 갔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데려다 줬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JTBC 사장. 출석 요구를 3번 했고요. 강제 소환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 25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좀 더 길긴 한데요. 2시간가량 넘게. 손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7년 경기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접촉사고와 관련해 뺑소니 의혹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석 방식을 놓고 경찰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광화문쯤에서 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에서 손 사장을 태운 뒤 경기 과천경찰서까지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손 사장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거 싫고 그러니까. 또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손 사장 측의 요청으로 바래다 줬다고 했습니다. 타고 온 차량이 없어서 끝나고 이제 저희가 데려다 드렸죠. 인근 지하철역으로. 경찰은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데려온 곳이라며 편의 제공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 측은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일본에서 50대 남성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마을, 곳곳에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고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부상자를 이송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가와사키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 50대 남성이 나타난 건 오전 7시 40분쯤.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16명과 학부모 2명을 향해 양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30대 학부모 등 2명이 숨졌고 6살 아이를 포함해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초등학생들이 버스에 타려는 순간 범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両手に刺身包丁1本と2本持って立ってた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よね。で、その後自分でどっかを切りつけて倒れ込んだった。 초등학생 등굣길에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일본 사회는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언론들은 사건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했고 아베 총리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子どもたちの安全を何としても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현지 경찰은 숨진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특이한 냄새 때문에 인적 드문 곳에서 은밀히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한복판 호텔방에서 12만 병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 객실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모자 쓴 20대 중국인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남성은 2주 전 이 호텔에 투숙한 마약 제조범. 객실 안에선 시커먼 액체가 든 비커와 비커를 가열할 때 쓰는 전열기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종이 상자에선 필로폰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가 계속 나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압수한 필로폰은 3.6kg, 성인 1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인적 드문 외딴 곳에서 은밀히 만들어 온 필로폰이 서울 도심 호텔방에서 생산된 겁니다. 냄새가 적은 새로운 제조법 때문에 호텔은 물론 투숙객도 마약을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그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좀 단축을 시키고 특유의 냄새를 줄였다는 부분이 이번에 있어서 신정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사나흘씩 걸리던 필로폰 제조 시간도 30시간 이내로 대폭 줄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만든 중국인 남성과 원료를 대준 40대 대만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생산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를 맡겠다면서 주총 건물을 이틀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둘로 나누는 결정을 힘으로 막겠다는 거죠. 더 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노조원들이 경비원들을 밀치며 건물로 들어섭니다. 몸싸움 속에 유리문이 부서지고 한쪽에선 날계란이 날아듭니다. 사흘 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예정된 한마음회관.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이지만 곳곳엔 현수막들이 내걸렸고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건물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은 이틀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대 쟁점은 회사의 물적 분할 문제. 주총에서 분할이 승인되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사업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쪼개집니다. 사측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빈껍데기 사업회사로 전락시키는 그런 법인 분할이에요. 임금 교섭이나 이런 노동 조건들이 후퇴되고 고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오늘 전면 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중단할 때까지 주총장 점거와 파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회사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주총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합병 대상인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모레 울산에 집결해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간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건데요. 한노총 조합원들은 어제부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건설 장비들은 그대로 멈춰 있고 입구에는 경찰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타워에 올라가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왜 집회를 해야 됩니까? 한노총 조합원은 타워 크레인에서 이틀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노총 건설노조 측은 먼저 일하고 있던 민노총 건설노조 측의 반대에 막혀 조합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교육까지 받았지만 한 달 넘게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현장 진입을 놓고 한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노총은 한노총이 강압적으로 건설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노가 한노가 어차피 노조는 똑같으니까. 건설업체는 고공농성과 관련해 한노총 조합원들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노총이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경찰이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올 3, 4월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는 데 써야 할 고용장려금을 유흥비로 흥청망청 썼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현금도 인출해 사용해놓고도 어디에 썼는지 증빙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시 장애인 체육회 명의의 계좌 입출금 명세서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2007년부터 이 계좌를 통해 장애인 고용공단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왔습니다. 입출금 내용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2016년 12월 1,6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현금 인출이 확인된 것만 9차례, 2,700만 원이 넘습니다. 현금으로 사업비가 나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금으로 하게 되면 각종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가장 크거든요. 이 같은 사실은 채널A 보도 이후 부산시가 장애인 체육회를 특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측은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 상태 자체는 부적절한 게 맞고요.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장애인 체육회를 상대로 고용장려금 지출 기록을 조사하는 겁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부산에서 시작된 장애인 고용장려금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이름만 호위함일 뿐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봐야 합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태운 전용 헬기가 일본 요코스카 항구에 착륙합니다. 이들이 내린 곳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의 갑판 위.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함께 아래층으로 이동하자 경납과 안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환호합니다. The American and Japanese sailors stationed in this bay are living testaments to the enduring power of our incredible partnership. 가가는 헬기와 F-35 스텔스 등 전투기 수십 대를 배치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가 승선은 자위대와 손잡고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주일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You proudly patrol the Yellow Sea, the Sea of Japa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트럼프 대통령은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공동 합의문도 없는 정권 이익을 위한 과잉 연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드라마에서 나온 악당의 전화번호가 실제로는 내가 쓰고 있는 전화번호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중국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방송된 뺑소니 사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내용의 중국 웹드라마. 我们想留下你的电话号码。139 57 2888 언급된 전화번호는 저장성에 사는 20대 남성이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였습니다. 중국에서 숫자 8은 행운의 번호로 여겨져 8이 많이 들어간 자동차 번호판이나 전화번호는 경매가 붙여지는데 해당 전화번호는 끝자리가 888이라 344만 원을 주고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노출되면서 전화번호 실제 사용자는 밤낮 없이 장난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电话怎么来的啊？我说无缘无故打我电话不可能的啊！他们说我看一本电视剧看到的，然后我那天冷着脾气问他了，我说你们这种电视剧哪里看来的？ 결국 이 남성은 전화번호가 용의자 연락처로 사용돼 자신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며 드라마 제작사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중국 드라마에서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된 피해자가 제작사로부터 595만 원을 보상받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제작자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짜 번호를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탄 영화 기생충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시트콤에서 공포 스릴러로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봉준호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언론 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공개된 영화 기생충. 가난한 가족이 우연히 부잣집에 기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시트콤처럼 가볍게 시작했다가 영화 중반에 부잣집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면서 공포 스릴러로 반전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변주 속에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과 놀라움, 긴장감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게 하면서 시종 몰입감을 줍니다. 소품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에도 봉준호 감독 특유의 디테일이 드러납니다. 한국 사회 현실을 곳곳에 녹여 빈부격차라는 문제의식이 영화가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깁니다. 기계하되 심금을 울리는 장르다. 기생충 예매 점유율은 52.4%로 26만 명이 벌써 표를 사간 상황. 봉준호 감독은 한국 관객과의 만남에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가벼운 변장을 하고 일반 극장에 가서 진짜 관객분들 틈바구니에서 몰래 그분들 속닥속닥 얘기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의 황금종려상 수상에 흥분과 감동을 나눈 배우들. 네,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혼자 맥주 한 2캔 먹으면서 자축했습니다. 네. 한 장면 한 장면?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신나고 소중하지 않은 장면이 없었어요. 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칸의 선택에 한국 관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사형당한 안중근 의사. 당시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안 의사의 하얼빈 거사를 자세히 다룬 러시아 신문이 공개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에도 꿋꿋한 모습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끌렸다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마지막 인사말도 실려 있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인파 사이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끌려 나옵니다. 당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신문은 일본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첫 신문에서 안 의사의 발언을 비중 있게 소개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조국 해방을 위해 첫 번째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신문들은 사형 선고 이후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는 가치 있게 죽음을 맞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지역사회에 안 의사에 대한 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한 신문은 안중근 의사의 관이 지역의 기독교 묘지로 옮겨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그간 알려졌던 리순 감옥 내 공동묘지와는 다른 겁니다. 일본 정부에 보고한 그 관동도덕부 사형 보고 문건에도 분명히 그 감옥묘지라고 표기가 돼 있고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공개된 내용과 당시 기록들을 비교해 안중근 의사가 묻힌 곳을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3.1운동 당시 평양에 배포됐던 독립선언서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인 사토 마사오 씨는 집에서 보관하던 독립선언서 원본을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사토 씨의 할아버지가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주워 일본에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돈도 돈이지만 공동의 행복을 더 강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겨 황량한 공장 주변. 22년 만에 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은 한때 죽음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군산을 위해 기업이 나섰습니다. 전북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SKENS는 지난해부터 군산 제도약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30여 개를 선발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썰렁했던 골목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5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보시다시피 행사장 복도에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이런 모임이 있었지만 이제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된 겁니다. 사회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아이디어서부터 하고 있는 일들을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말하는 대로 점자를 찍거나 반대로 점자를 읽어주는 기계가 등장했고 현재 쓰여진 점자는 아버지입니다. SNS 활동을 근거로 신용을 평가해 청년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스타트업 등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비가 그친 뒤 파란 하늘이 그림 같았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쾌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요. 마음 놓고 얼마 남지 않은 5월을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내일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낮더위도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습니다. 세차와 두꺼운 이불 빨래도 마음 편히 하셔도 좋은데요.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보관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4도, 대구가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가 29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 수준의 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욕심만 가득 담긴 청탁에 토할 것만 같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한 정치인의 하소연입니다. 얼마나 청탁에 질렸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정치인에게 청탁은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청탁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늘려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곤 했죠. 이런 푸념을 하고 싶지 않다면 청탁을 들어주고 표를 모으는 옛날 정치 방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